솔직히 상고는 보니까 뭐 진짜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고쳐야 하고 저는 못 찾아내겠고 그 없는 거겠죠. 완벽한 거겠죠. 근데 하나 제가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요건 하나 뭐 눈에 걸린 거 이거는 고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빼왔고 다른 거는 띄어쓰기 문제. 나도 되겠다 오케이. 싶은 건 안 빼왔고요. 여기 보면 이게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세 가지 원인이 이거잖아요. 원인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거 보면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계속 여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원인이 있는데 왜 이게 무망해서 이렇게 해서 자라남을 이끌지 않고 또 이렇게 뭐 무진이 이렇게 하는지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말씀을 알아요. 이게 원래는 탐진치가 이게 이제 그동안 업을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던 것을 그러니까 일어난다라는 번역 대신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번역하던 거를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제가 번역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가 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유독 요 경에서 무탐무진 무치도 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업을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중생의 삶의 연속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하여간 그 부분이 적절한 지적이야. 분명히 탐진치가 업을 자라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업의 소멸이나 자라남으로 이끄는 거고 무탐무진 무치는 업의 소멸로 이끌고 업의 줄어듦으로 이끄는 거라고 그러니까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 거 이래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요 경에서 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답 드리기는 조금 그래. 요건 한 번 더 봅시다. 근데 분명히 이제 경이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자라나는 업, 무탐무진 무치에, 그러니까 탐진치를 원인으로 자라나는 업, 무탐무진 무치를 원인으로 자라나는 업. 이렇게 양쪽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탐진치와 함께하는 업은 자라나는 거고.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하는 업은 자라나지 않는 거지. 이제 이게 맞는데 그럼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탐진치와 함께하는 업이 자라난다.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하는 업이 자라난다. 이렇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아마도 이게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라한이 업을 짓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참 좀 곤란한 문제야. 일반적으로 아라한은 업을 안 짓는 줄 안다고. 뭐 업이라는 게 뭐 중생들의 업이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경에서는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을 신구의로 짓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과와 보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과와 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공덕이냐 악덕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은 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문제는 아라한도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한단 말이야. 이런 몸으로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 하면 신업이라고 하는 거거든. 행위가 업인 거지. 그런데 중생들은 번뇌와 함께하는 영역, 유위의 영역, 탐진치의 영역에서 업을 짓는 거고 일반적으로 모든 가르침들은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이니까
업이라고 하는 말도 일반적으로는 탐진지와 함께하는 중생의 영역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라한이 된다면 다 죽는 게 아니거든. 아라한이 되고도 몸으로 살아가는 기간. 아, 부탄무진 무치니까 그건 중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한의 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라한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라는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게 아라한의 업인 거야. 근데 이 업은 어떤 업이냐 하면 무위의 업, 무탄무진 무치의 업,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 요거거든. 그래서 아라한이 업을 짓습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중생들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말하자면 아라한은 그런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라한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그대로 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을 짓습니다. 요게 이제 마치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그 10악업과 10선업을 설명하는데 10악업은 그냥 한 계속 거지. 그 내용이 그렇죠. 얘기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선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0악업은 그냥 악업으로 네. 뭐 나쁜 거야. 근데 10선업을 말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 하나는 공덕이 되는 10선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아직 번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중생으로 살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어떡하나요? 5계를 지키고 10선업을 짓고 오시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공덕이 되는 업이잖아. 그래서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고. 근데 이런 일반적으로 10선업이라고 말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해되니까 이렇게 공덕이 되는 업이라. 그런데 문제는 아라한도 뭔가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거야. 그게 업이야. 그런데 그 아라한의 업이란 어떤 업이냐? 라고 하니 공덕을 짓는다는 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공덕이라는 말도 그래 방금 말씀하신 과와 보의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좋은 과 좋은 보를 가져오는 것이 공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과와 보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중생들의 영역인데 중생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아라한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라한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니까 업을 짓는 거야. 다만 그 업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이야. 그래서 이 업은 10악업이라는 악덕도 아니지만 공덕도 아닌 거야. 과와 보라는 이 중생의 삶의 영역에 있는 어떤 법칙성을 넘어선 거란 말이지. 그래서 10선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10선업하고 아라한의 10선업. 이제 이렇게 분명히 경전은 아라한도 업을 짓는다. 그러나 그 업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이기 때문에 중생들의 삶과 구분된다. 그래서 아라한이 업을 짓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답을 짓자면 업을 짓는 거예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이어서 그렇지 과와 보의 영역을 넘어선 업이라서 그렇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뭐 가르침의 토대라고 말하면은 이 중생들의 그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렇게 말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열반 이래 되잖아. 근데 이제 이 가르침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서의 조건성 12연기적인 삶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필요한 거야. 이 가르침의 필요가 완성될 때 열반이 실현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중생의 영역, 번뇌의 영역 위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는 타당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을 짓습니까? 아라한도? 이러면은 그런 업은 안 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덕이 되는 십선업과 과거 보를 초래하지 않는 십선업, 이 중에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십선업을 짓는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옳고, 이게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열반은 락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 예를 들어서 많은 느낌경 이런 데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할 때 그 상수멸을 성취한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더 높은 행복이다라고 말할 때 부처님 그러잖아. 외도들이 말할 수 있다. 상수가 소멸한, 느낌이 소멸한 그 자리를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하는가? 이거는 사문고다마가 뭔가 잘못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있든, 그죠? 어디에 있든 행복은 행복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디에 있든 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생의 영역에,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럼 이제 상수멸이라고 할 때 이 수라는 건 뭐냐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시기, 명색이, 유기비, 촉을 조건으로 수 이래 되니까 상수멸에서 수라는 것은 어쨌든 그건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이잖아. 상수멸에서는 바로 그 중생의 삶의 영역, 그 조건성의 영역에 있는 느낌은 다 소멸했지만,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그 조건성의 영역을 넘어선 열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토대 위에도 있다는 거지. 그럼 상수멸에서 경험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바로 그 열반이라는 토대, 조건성의 토대를 넘어선 열반이라는 토대 위에서 경험되는 행복,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잖아.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개념 설명하는 사람을 잘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만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글쎄 뭐 이걸 뭐 꼭 나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경에서 알려주는 요런 그야말로 뭐 우리 그 부처님 가르침에 두 가지 토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성인 연기, 즉 12연기라는 중생의 삶이라는 토대, 그리고 열반이라는 토대, 이렇게 이런 깨달음에 대한 시각이 갖춰지지 않으면 정말로 이건 뭐 우리가 뭐 공부하는 분들, 뭐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상수멸이면 느낌이 소멸했는데 어떻게 그게 행복이고 열반을 어떻게 락이라고 하느냐, 느낌이 없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럴 때에 이게 조건성을 넘어선 열반이라는 토대를 부처님이 함께 말하고, 하여간 많은 느낌경, 맞지마니까 95번경이죠. 이 경에서 말하는 상수멸이 더 높은 행복이라고 부처님이 말해놓고는 외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아니 느낌이 소멸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행복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럴 때 어디에 있든, 근데 이 표현을 보아내는 게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막힌 거야. 어디에 있든, 중생의 영역이가 조건성의 영역에 있든 열반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 행복은 행복이다. 이걸 이해해내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조건성의 영역에서, 중생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행복과 조건성을 넘어선 중생으로부터 해탈된 열반이라는 그 토대에서의 행복, 이렇게 보아내는 거하고 아라한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조건성의 영역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뭐 이래 해서
십선업이라는 게 공덕을 가져오는 업이죠. 공덕을 만드는 업인데, 그러나 그 십선업이 공덕을 만드는 업만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바로 그 영역을 넘어선 아라한이라는 성취 상태의 존재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이것도 어쨌든 행위니까 업인데 바로 다른 토대 위에 있는 업이다. 이런 측면을 보아내는 일이 중요하지. 맥락으로 저 글을 해석을 해야 그런 맥락인데 네. 유독 요 경에서는 요 경에서는 그 부분을 봐야 돼. 업을 자라나게 하는 원인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업의 자라남을 위한 원인 이러면서 탐진치가 업을 자라나게 한다라는 건 뭐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인데 무탐무진 무치를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의해서 업의 소멸로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건가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이해로 보면 무탐무진 무치는 업의 자라남을 위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원인이라고 해서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제 그거는 내가 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 근본경전연구회가 그 일을 한다. 어쨌든 그건 잘 보셨어요. 그 부분 우리가 아직은 숙제로 그런. 그 저기 스님 어제 그 계단 너무 그 글귀가 너무 좋던데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전화번호를 넣었다는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어디에다가 전화번호 넣으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화번호는 네. 저기 전면 썬팅 예. 썬팅 하는데 저기 혹시 그 그렇지 홈페이지는 거기에 네네네. 그러니까 내 휴대번호는 안 넣고 우리 이제 원주 해피선언 네. 033-765-4284 그렇죠. 그거 넣었어요. 들어가야죠. 제가 그걸 빼먹을 때라고는 아니죠. 아니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는 못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번 설명할 때는 전화번호가 나오기 전이었거든. 그래, 그쵸. 그래서 그 작업할 때는 제일 받아서 중요한 넣었지. 건 어제 제가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안 넣으셨나?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수업하시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실 테니까 하나 그 왜 이 다른 그 니까야를 그 법문하시는 스님들도 전부 다 탕진치로만 설명을 하지 망진치로 구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망과 탐이 사실은 따까에서 그때 스님 설명하실 때는 그 탐의 영역과 소망 난디가 망으로 번역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망이 어떻게 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탐은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알미잖아. 수에 대한 암. 그래서 외입초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출산된 식. 요 식이라는 마음이 수를 대상으로 2차 인식해서 탐이라는 수에 대한 알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거야. 그러니까 외입초의 알을 몸통으로 하던 게 수의 암까지로 몸집을 부풀리니까 이제 알미라고 하는 게 외입초의 암 더하기 수의 암 해서 냐나 알미라는 것으로 몸집이 부풀려지고 그 냐나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찢다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심이라는 요 마음은 탐을 자기 몸통의 일부로 자기 몸의 절반이 탐이야. 수에 대해서 이 수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알미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의 몸통이 절반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수는 좋은 거요라고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조수는 좋은 거요라고 알기 때문에 그 좋은 수를 바라는 성질을 갖게 된다. 그게 탐 아닌가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탐은 수에 대한 알미고, 알미. 그러니까 찢다의 몸통이야.
찌따의 몸통인데 그 아. 좋은 거요라고 알고 있는 게 내 몸통이니까 그래서 좋은 거요 하고 있잖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바라는 그렇지. 뭐 그 좋다라고 알고 있는 거를 바라는 찌따의 성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찌따 마음 심자를 써놓고 이 찌따를 구성하는 몸통의 절반이 탐이고 그 탐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라고 할 때 바라고 기뻐하고 묶여 있는. 아니지 이제 그 앞에 그 바라는 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면 우리 박법부님이 그 공부를 좋아해.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나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고 공부에 대한 어떤 바람을 갖고 있어. 공부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부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행위를 해. 그러면 그 결과로 공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 이렇게 말하자면 공부에 대해서 좋은 거요 라고 아는 것이 탐이고 이 좋은 공부를 바라는 성질. 아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좋겠어? 뭐 어떤 그런 공부에 대한 바라는 성질, 내 마음이 가지는 어떤 성격 이런 것이 망이요. 그러면 그 공부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내적 행위를 통해서 소망, 난디,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탐과 망을 구분해내기 전에는 그거를 구별해내기 전에는 그냥 2차 인식에서 몸집을 부풀려서 그러니까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려서 찌따가 되면 찌따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난디 소망을 만들어서 난디라가 사하갔다 가래가 된다 이렇게 봤지. 그런데 라가 탐과 로바 망을 구별하게 되니까 이 로바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이게 삶에 대한 해석인 거야. 몸통이 탐이니까 탐 때문에 내 마음은 그 즐거운 느낌을 바라는 행위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는 자기 성격이 있잖아. 바란다, 망이라고 하는 성질을, 특성을 갖는 거야. 그러면 그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 난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 탐과 망을 이렇게 찌따를 기준으로 놓고 찌따의 몸통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탐. 그것 때문에 찌따가 어떤 성질을 가질까? 성질을 가지는 것이. 그 성질을 망. 그래가지고 그 어떤 성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통이 어떻다? 이거보다도 나는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야. 내 성격이 이래. 그게 행위를 주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문제 교재에서도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하고 있지만 업과 관련한 주제로는 탐을 안 써. 다 100% 망을 써. 그거는 이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말과 망으로 업을 지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그냥 탐진치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셨을까? 그게 이제 이건 요번에 탐진치 책에서 가장 큰 성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지. 중국에서 니까야를 번역하신 그분들이 말하자면 라가라는 말과 로바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그거를 알아낸 상태에서 설명해도 이게 쉽지 않잖아. 근데 그동안 뭐 이 개념이 불교 안에서 알려져 있지 않았으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조차도 라가와 로바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라가와 로바를 하나의 단어다 라고, 그치?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했으니까 똑같이 탐이라고 번역을 했겠지. 이게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 하면 번역하는 분들이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라가와 로바의 차별된 의미를 구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탐으로 번역을 했다. 물론 이제 영역에서는 글쎄 영어로 번역하신 분들이 라가와 로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단어니까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고. 영어 번역에서는 하여간 그거는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 라가와 로바의 지금 이런 찌따의 몸통인 라가와 그로 인한 찌따의 성질인 로바를 이해해가지고 번역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이건 다른 거잖아. 다르니까 부처님이 구분해서 썼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과 관련해서는 100% 로바를 쓴다고. 이거 여기 여기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원인, 여기에서도 탐진치를 쓰지 않는다고 망진치를 쓰고 무망무진무치를 쓰잖아. 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업 짓는 자가 누구냐 하면 찌따라고. 이 찌따가 어떤 몸통을 가졌지? 이걸 문제 삼지 않는 거야. 찌따가 어떤 성질을 가졌을까? 그래서 망진치로 업의 원인을 삼는 거거든. 요 개념을 보완한 건 정말 요번에 우리 탐진치 책 만드는 데에서 가장 큰 성과는 탐과 망을 그 차별성을 단지 글자가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했다. 이걸 넘어서서 라가는 무엇고 로바는 무엇일까? 그거를 차별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번역어를 부여했다. 이게 최고의 성과죠. 이건 그야말로. 근데 그 책에 스님께서 그렇게 다 설명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막 원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보이거든요. 그냥 그 부분을 술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그거를 찾아내고 짚어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그야말로 전문가용이지. 그렇죠. 네. 이 책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근데 꼭 필요한.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렇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경전을 설명한 거니까. 네. 그러면 경전에 부합하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 공부에 공감을 하면 앞으로 당신들이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라가와 로바는 다른 것이다 라고 가르치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야말로 세계 불교가 라가와 로바가 무언지. 근데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12연기도 해석이 되고 팔정도도 해석이 되고. 이게 사실은 찌따라고 우리 이제 따까라고 하는 그 삶의 근본 자리, 그 자리를 지금 잘못 보고 따까 자체를 발견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따까 안에서 그 중심에 있는 찌따의 전후 관계잖아.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부처님 깨달음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부터 우리가 만드는 이 책에 대해서 자기들도 아직까지 보완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그야말로 탐진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찾아낸 거지. 그 이전에는 저도 라가와 로가를 구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만드는 가운데에서 찾아냈잖아. 그러느라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공감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교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읽으면서 왜 탐과 망을 이렇게 굳이 구별을 했을까? 그냥 어차피 닦아 있는, 저는 그 망이라는 게 난디를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면 거기 어디에도 망이 없어. 그 그림 중에 그건 아직까지 법원님한테 안 드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1권 작업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1권 작업을 그러니까 지금 2권에서 6권까지 지금 보완 작업하기 전에 1권을 한 번 보완을 하고 들어갔거든. 그때의 그림 하나를 더 그려서 찌따의 아래 위로 탐과 망을 표시를 해줬어. 근데 그건 아직까지 법부님이 못 보셨을 근데 거야. 아마 주셔서도 제가 이 표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틀린 글자가 있나 뭐 내용이 뭐 그런 것만 보고 넘어가지 그래. 그런 뜻은 모르죠. 그래, 그건 뭐 저희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건 정말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한문 불교권에서는 정말 눈에 딱 떠지는 이게 탐이라고 번역된 것이 빨리어로 되돌려지지 않는다. 탐이라는 번역이 라가의 번역인지 로바의 번역인지 일단 그건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고 영어권에서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라가와 로바를 다른 단어로서 번역은 하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한 사람이 아직 없다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 늘 이제 볼 수 있으면 대단한 거지. 세계 불교가 바뀌니까. 지금도 궁금한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자리가 좋죠. 초계에서 수상사가 발생하는 거 거기도 사실은 상이 그렇게 초계에서 상이 발생한다고 보면 제가 순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 상은 스님께서는 그 수를 아는 공동 인식으로 상을 그러니까 인식 주관으로 상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태까지 그래 초계에서 수와 상과 그 사가 이렇게 뭐 차례는 조금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발생한다라고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 변보부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이제 관심을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아함적으로 상의 발생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아함적으로 초구생수상사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해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니까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삶의 전개 과정을 놓고 촉이 있으면 촉 이후로 수와 상과 행의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네. 그냥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그렇지.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상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잠재 성향에 의해서 상이 발생한다라고. 그렇죠. 상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봐낸 거지. 엊그저께 본 거지만은 잠재와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 이게 동시에 발생하죠. 그럴 때 상은 잠재되어서 쌓이는 거고 식은 머문 식이 쌓이는 거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 발생 순서를 가지고 이제 그게 박혀 있으니까. 그래. 그게 나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근본경전연구회에서 이렇게 니까야를 해석해내기 이전에는 뭐 당연히 나 자신도 공부를 시작할 때는 아함경이 해석돼 있는 특히 국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교재를 선택해서 보니까 당연히 그 촉구생수상사 뭐 이런 아함적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죠. 근데 이제 니까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그게 이렇게 그 메커니즘적으로 삶이 전개되는 무명촉에 의해서 무명의 수상사의 과정이 전개되는 이 수상사의 과정이라는 게 뭐 별건가 딱가를 기준으로 딱가가 식이 상과 수의 과정으로 딱가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면 딱가 밖으로 나왔을 때 행위가 진행되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아니야. 촉이라는 것이 무명촉의 상태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중생으로의 그 수와 상과 행의 과정이 전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명촉이지. 그러니까 무명촉이라는 단어는 니까야에도 직접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욕탐의 제어를 통해서 이제 촉의 멸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라고. 촉의 멸 이러면 명촉이라는 단어는 직접 안 나타나는데, 무명촉에서 이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상태를 말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게 명촉이야. 그렇게 명촉이 되면 수도 상도 사도 다 멸하지. 근데 이때 멸한다라는 개념이 수상사라고 하는 삶의 전개가 끊어진다라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기서 멸이라는 것은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요 소멸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라한의 삶이지. 이제 그런 부분으로 경전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하여간 촉구생수상사라는 그 어떤 교리적 이해로 자리가 잡아지면 어려운 거야.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바꾸는 게 좋아. 촉에 의해서 수상사가 함께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후의 전개 과정이다. 그렇지. 그리고 그 촉이 멸하면, 네. 촉이 멸한다라는 개념은 바로 아라한의 삶, 번뇌 없는 삶이 되는. 그래서 수상사가 함께 멸하는 이제 요거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돌리면 훨씬 낫죠. 근데 그 12연계에서 이제 사실은 고리를 만약에 이제 끊을 수 있다면, 그 중생의 입장에서 끊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애에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 부분에서. 아닌가요? 다른 거는 전혀 이렇게 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니,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래를 네. 끊는 거지. 네. 그거는 이제 딱까 밖을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가래라는 게 뭐냐 하면 소망을 행위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이렇게 업을 짓는데 그 업의 원인,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업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찢다란 말이야. 근데 이 찢다가 자기 몸통의 절반은 탐이고, 그로 인한 망의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서 난디 소망을 만들면 이렇게 좋은 거야 라는 왜곡된 알매다가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소망, 요 두 개가 함께한 상태를 가래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가래는 물론 뭐 이제 경이 의도하는, 그러니까 경의 어떤 경이 설명하는 주제에 따라서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망과 탐 요것만을 말하기도 하고, 또 경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는 어차피 요거는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아래위란 말이야. 그래서 가래는 마음이 난디와 탐이라는 요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이라는 마음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식 더하기 탐 요래되면 심 요래되잖아. 근데 그것이 그 성질 관계로 인해서 소망을 만들면 이거는 뭐냐 하면 식이 탐을 만들어서 심이 되고 소망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다른 이름으로 변하는, 이게 애라고. 우리 이제 교재에는 이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많이 그려내고 있지만, 식이라는 마음이 이게 외입처에 대한 알므로 1차 인식에서 생겨나잖아. 그런데 이게 2차 인식을 통해 가지고 탐을 만든다고, 라가. 그러면
식이라는 마음이 식 더하기 탐 요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2차 인식이잖아.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런데 이 심은 탐을 몸통으로 하지만 이 심은 망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잖아.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행위를 하면 이 결과로 난디 소망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러면 소망이 생겼으니까 이 상태가 달라지는 거잖아. 표현하자면 식이 있고 이 식이 한 번 몸집을 부풀렸을 때 탐이 생겨났거든. 그리고 이제 2차 인식에서 탐이 생겨났는데 요런 행위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또 생겨난 거지. 요래 된 거죠. 식의 입장에서는 한 번 몸집을 부풀렸고 한 번에다가 또 한 번 몸집을 부풀려서 식과 소망이 식의 양쪽에서 함께한 요 상태가 됐잖아. 그런데 경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난디 라가 사하 같다. 난 사하 같다 딴하 라고 말을 해서 딴하가 가래거든. 가래가 우리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요게 다 이제 주기역이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야. 가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사하 같다는 함께 하는 거야. 위드. 그리고 난디가 소망이야. 라가가 탐이야. 그러니까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그것이 가래. 그러니까 소망과 탐 요거 두 개만을 가지고 가래 요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요렇게 쓰이는 경우가 우리 최근에 보았지만 식이 머문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식을 씨앗으로, 그지?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양분으로 저쪽에다 써야 되겠지만 업을 밭으로 식이 머문다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요럴 때는 가래라는 거는 식이라는 씨앗의 양쪽에서 붙잡고 있는 요게 양분이라고 하는 가래야. 그런데 심이라는 것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이 상태라고 말하면 이거 어떤 그 업을 짓는 주체라는 개념을 하나로 표현하면 이 식이 양쪽으로 몸집을 부풀린 이 상태를 그대로 이게 가래가 되는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래라는 거는 1번 의미로는 식이 2번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한쪽에는 탐으로 몸통을 삼고 한쪽으로는 소망으로 몸집을 삼아 가지고 2번 몸집이 부풀려진 식. 그러니까 가래는 난디와 라가가 함께한 마음인 거야. 요게 가래의 1번 의미고, 그런가 하면 때때로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식과, 그러니까 요 식과 탐과 소망을 구분해서 요것이 씨앗이다, 요 두 개가 양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원인이 돼서 업을 짓는데 그 업이 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설명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래라고 하는 거, 탐과 난디가 함께 한 거예요. 그게 가래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난디와 라가가 함께한 거야? 마음이. 이래 되면 가래라는 것은 이제 가래는 한 가지 말 표현으로는 시기,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시기, 탐과 함께한 상태를 심 이렇게 불렀으니까 심이 소망과 함께한 상태. 심이 소망을 만들어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린 상태, 가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가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메커니즘적으로 가장 중요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법우님 말씀하신 12연기적으로 무언가 끊어야 된다라고 할 때 가래가 그 자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뭐냐 하면 요만큼의 과정이 사실은 뭐냐 하면 따까라고 부르잖아. 이 따까가 뭐냐 하면 미드아웃 몸이잖아. 그러면 따까에서 가래가 이제 완성된 거야. 생겨난 거야. 그러면 이 자리, 가래가 되는 이 자리에 이제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죠? 몸과 함께하는 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래가 업을 짓는다라고 할 때는 신구의에서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미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한 상태를 말하잖아. 그래서 몸과 함께한 상태로의 마음의 출발 상태, 그게 가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연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중생의 삶을 놓고 어디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근본 자리가 어딜까?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우리 삶의 영역.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몸과 함께한 삶의 과정이 출발하는 이 가래를 해소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그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삶의 영역 이렇게 됐을 때는 십지연기 10가지 지분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무명과 행은 일단 좀 달리 말하면 무명과 행이 어디 있어요? 따까 안에 있잖아. 따까 안에 위드아웃 몸으로 진행되는 내면의 이야기는 좀 덮어두고 가래가 해소되면 몸과 함께한 삶의 영역의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십지연기가 있는데 이 십지연기로는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 가래라는 것이 끊어내자라고 하는데 가래를 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야? 소망이 안 생기고 탐이 안 생기는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우선 소망만 생겨나지 않아도 가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찌가가 탐과 함께한 상태이긴 하지만 가래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래의 소멸이기는 해.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게 완성되려면 소망이 해소되고 탐도 해소돼야 되잖아. 탐이 해소되려면 2차 인식 여기에서 어떤 게 작용해?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무명이 만들어지잖아.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 요걸 뭐라 하냐 하면 소멸 이러고 요게 누진. 그지? 요래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래의 문제를 풀면 해소되는 거 끝나는 거야. 근데 이 가래의 문제를 요 가래 상태에서만 보아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삶의 완성, 깨달음 이렇게 접근은 안 되는 거야. 이 가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래의 조건이 뭐라고? 수와 따까. 수와 그래. 수와 따까 두 가지로 말했잖아. 수의 문제를 해소한다라고 말은 쉬운데 그 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따까 안에서 번뇌를 부수고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 일을 해내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가를 보완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무명과 상수가 심행, 이래서 이제 행이 딱가 안에 있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가 안에 문제까지를 해소해서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그 원인 관계가 식지연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의 방법으로 8점도가 제시되는 거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수행의 지도 이런 개념으로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문제의 완전한 해소는 이 딱가 내면에서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난디, 소망의 문제를 푸는 게 염보라고, 탐의 문제를 푸는 게 이탐이라고, 그리고 무명의 문제를 푸는 게 소멸이라고. 염오, 이탐, 소멸로 해탈하는 거잖아. 그죠? 염오까지가 사념초의 영역이고, 이탐이 사마타의 영역이고, 소멸이 윗바사나의 영역이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딱가가 발견됨으로써 12영기와 8정도가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 뭐 요런 이해를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 요 아주 그 단순한 그림이지만 식이라는 출산된 식, 새로운,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요러한 그럴 때 이제 내입처가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물이잖아. 그러니까 지난 삶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식이 몸과 함께 새로운 식 하나를 새끼쳤다, 출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약간 부처님이 선언하는, 만약에 이렇게 지난 삶이 누적된 그 현재 상태의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새끼쳤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요런 개념을 부처님이 선언하지 않았으면 마음이라는 것이 무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그 식의 출산을 선언한, 그래서 이제 많은 경들이 범행의 시작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 부분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새롭게 생겨난 식이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고 몸집을 또 부풀려서 애가 되는 요 단순한 그림 하나를 그려내는 게 어찌 보면 근본경전연구의 지난 10년의 성과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근데 요거를 풀어낸 게 정말로 불교사적인 발견이지. 그러면 이제 12영기 8정도가 12영기에서 무명과 행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죠. 이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삼세 양중인과 이러면서 무명과 행은 전생의 영역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 사실은 뭐 전혀. 그러고 염오 이탐 소멸에 의한 깨달음, 이 부분을 설명해냈다고 할 수가 없지. 이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가 뭐 아직까지는 이 공부를 공감하는 사람이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요새 보면 몇 사람 있어. 저기 앉는 김정혜 부부님, 그 옆에 앉는 노정욱 부부님, 요 옆에서 어저께는 그 몇 년 전에 말했던 그러니까 마음의 제수처, 이것도 기억하는 우리 담마란도 부부님, 최근에 등장하신 박기혜 부부님, 뭐 등등 몇 사람들이 이 공부를 보는 눈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공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고, 우리가 이런 그렇게 몇 사람과 함께라도 공부를 진행하는 게
불교를 바꾸는 이 불사의 출발이지. 중요한 일이지. 어쨌든 나는 요 부분, 식과 심과 애에 대한 이해, 이건 아주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12연기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가래라고 보입니다. 타당해요. 그리고 그 가래를 끊는 일의 완성으로는 딱가 안에서 누진. 그러니까 모든 그 깨달음의 자리는 해해탈자도 누진명으로 깨닫는, 누진명으로 완성되잖아. 삼명 아라한도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으로 완성되고, 육신통 아라한도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한통, 누진통으로 완성되고, 사문과경이 제시하는 수행체계도 거기에서도 결국은 8가지의 알미라는 데에서도 누진의 알무로 완성이 된다고. 그건 결국은 요 자리.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러한 해탈된 삶의 실현으로서 깨달음을 정의하는 그거죠. 이 딱가의 발견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예, 하여간 좋은 말씀입니다. 가래의 문제가, 그러니까 가래가 그 중심이다라는 거 당연하고, 그러니까 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래서 중생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가래, 무명에 덮이고. 그럼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인 거야.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 가래가 있고, 몸에 참여 없이 마음으로 작용하는 그 근본의 영역에 무명이 있다고. 이렇게 무명과 가래로서 중생의 삶을 대표하는 거죠. 제가 너무 힘들게. 아니요. 오늘 뭐 이런 대화 좋네. 오늘 제가 원래 계획은 지난주에 네. 그 3가지 비범에 대한 공부했잖아요. 상가라화경에서. 네. 상가라화경에서 바라문들은 제사 지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덕을 해가는데, 비구들이야 자기 한 사람의 공덕을 위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대응하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연장한 그 가르침의 비범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게 이제 지난주 드린 요 교재가 있지. 3가지 비범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뭐 좀 보충 자료를 더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조금 쉬었다가, 그래도 우리,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 자체로서 하나의 수업을 한 거로 삼고, 한 10분 쉬었다가?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그래 이제 그 교재를 읽다가 보니까 망과 탐 이게 그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굳이 이렇게 한번 들으셨을까? 망과 탐을 구분해낸 건 약간 이 탐진치 교재에서 가장 큰 성과라. 정말 큰 성과라. 저는 요즘 또 매일 보리단지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전혀 집중이 안 되고 온 신경이 바깥으로 다 쏘였어요. 그 보리단경이 비유하듯이 외입저한테 두들려 맞고 있다라고 아는 것만 해도 일단 네. 출발이 되는 거야. 네. 그게 훌륭하고,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워낙에 오랜 세월 익숙해진 마음의 어떤 경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게, 그래서 이제 산영초 수행이 수행이 안 돼요. 어쨌든 발견하고, 네. 그거를 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그 마음의 성질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뭐 단박 그냥 아 내가 맞는구나 맞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호흡이 딱 잡아질 것 같으면 사는 일이 쉽지. 근데 이제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이제 더구나 뭐 나도 그렇고 버블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이 좀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잖아. 이제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일도 사실은 좀 더 많이 두드려 맞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걸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그리고 요거 진짜 마음의 제스처라고 표현해낸 거 멋있죠. 이거 보니까 2013년도에 썼더라.